안녕하세요.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 1차 공통 과목 산업안전 보건법령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법조항이 워낙 방대하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죠. 맞습니다. 그 범위가 정말 넓어서요. 법, 시행용, 시행규칙, 또 관련 고시까지 하면 양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산업안전 보건법령 과목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네. 좋은 자료가 있나 보네요. 네. 이게 무려 지난 11년치 기출문제를 탈탈 털어서 핵심만 뽑아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사실 그 방대한 법률 조항 앞에서 길을 잃기 쉬운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 아주 명쾌하고 좀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오, 명쾌하고 실용적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빈출 영역에 집중하자는 전략입니다. 11년치 분석이요? 그렇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방대한 분석을 통해서 합격에 필요한 9가지 핵심 키워드를 명확하게 도출했다는 거예요. 9가지 키워드요? 네, 단순한 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인 셈이죠. 그렇군요. 와, 11년치 데이터 분석이라니 신뢰도가 확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법령을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시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주제 9가지, 여기에 학습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야, 이거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전략인데요. 그럼 그 9가지 핵심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뭐고 지난 11년간 얼마나 자주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총 분석된 기출문항 수를 기준으로 각 키워드별 출제 빈도를 정리했어요. 네네. 첫 번째는 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총 21문항이 출제되었어요. 교육이 21문항. 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뭐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두 번째는 지도사, 자격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열띤문항이 출제되었네요. 지도사요? 네, 아무래도 자격시험이니까 지도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겠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건 정말 압도적입니다. 작업 환경 진단 및 질병 관련 내용인데요. 무려 25문항이나 출제됐어요. 9개 키워드 중에서 최다 빈출 주제입니다. 네 번째는 도급 관련 문제입니다. 건설업 같은 데서 특히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2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도급도 21문항. 교육이랑 같네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장의 자체 규범인 안전보건 관리 규정 관련 내용으로 11문항. 관리 규정은 11문항. 여섯 번째는 기계나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인증 제도와 관련된 문제로 13문항. 안전인증 10선문항. 네. 일곱 번째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유해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15문항이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15문항. 여덟 번째는 산업재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문제로 17문항. 산업재해 17문항. 마지막 아홉 번째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책임자인 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이런 분들이요. 이분들의 선임과 직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 역시 2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관리자도 21문항. 그럼 교육, 도급과 함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와, 9가지 키워드로 압축되긴 했지만 각 키워드별 문항 수를 보니까 확실히 어디에 더 힘을 줘야 할지가 딱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특히 말씀하신 작업환경 진단 질병 이게 30문항으로 압도적인 1위고 그 다음으로 교육, 도급, 관리자가 각각 21문항으로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하는군요. 네, 맞아요. 이야, 이 4가지 키워드만 합쳐도 전체 분석 문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키워드 중심 접근법이라는 게 방대한 학습 부담을 이렇게 9개의 관리 가능한 묶음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인 거죠. 네, 효율.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방법의 목표는 100점 만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합격 기준선인 60점 이상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넘기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합격이 중요하니까요. 특히 작업 환경 진단 질병 분야의 출제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건요. 이 시험이 단순히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근로자 건강 보호, 또 직업성 질병 예방, 그리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다는 걸 좀 시사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사고 예방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네, 포괄적인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평가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가장 비중이 높은 작업 환경 진단 질병 키워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서른 문항이나 된다니 범위가 꽤 넓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범위가 좀 넓긴 한데 작업 환경 진단 질병 키워드는 크게 3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축이요? 네, 첫째는 작업 환경 측정입니다. 어떤 유해인자에 대해
언제, 어떤 자격자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또 측정 결과는 어떻게 보고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법적 기준들이죠. 아, 측정 기준들. 예를 들어 측정 주기를 묻거나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식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네네. 둘째는 근로자 건강진단입니다.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등 종류별 대상과 시기, 검사 항목, 그리고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등이 중요해요. 건강진단 종류별로 다 알아야겠네요. 특히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이걸 연결하는 문제가 단골 유형입니다. 아, 연결 문제. 셋째는 직업성 질병 자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유해 요인에 의해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소음, 난청, 분진, 진폐증 이런 거요. 그리고 직업병 인정 기준, 또 역학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직업병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의 법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작업 환경 측정, 건강진단, 직업성 질병 이렇게 세 축으로 나눠서 접근하면 되겠군요. 단순히 약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내용들이라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른 키워드들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육, 21문항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이것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교육 키워드에서는 우선 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근로자 정기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 교육,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 등등 종류가 많잖아요. 네, 정말 많죠. 각 교육별 대상, 내용, 그리고 법정 교육 시간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교육 시간 암기? 네, 기출문제를 보면 특정 교육의 시간을 묻거나 여러 교육의 시간을 나열하고 틀린 것을 찾는 문제, 또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아, 그런 유형들. 또 교육 실시 의무 주체, 주로 사업주죠. 그리고 교육 관련 기록 보존 의무 같은 것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교육 시간 같은 건 정말 헷갈리기 쉬운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교육에 어떤 시간이 자주 나오는지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지도사 12문항은 어떤가요? 이건 저희가 준비하는 자격증 자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더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도사 키워드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예요. 네. 지도사가 되기 위한 자격 기준, 시험 면제 조건, 고용노동부에 등록하는 절차, 그리고 법적으로 부여된 직무 범위, 예를 들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지도나 안전보건 진단 같은 거요. 이런 걸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사의 직무 범위. 또는 지도사의 의무와 책임, 예를 들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나 성실 의무 같은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등록 취소나 직무 정지 사유 같은 것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 의무나 제재 사유까지요? 네, 본인이 취득하려는 자격의 근거 법령을 상세히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지도사의 권한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럼 관리자, 21문항 키워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것도 교육, 도급과 함께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이니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관리자 키워드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핵심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생산라인의 관리감독자가 있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나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등도 포함될 수 있고요. 학습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 각 관리자의 선임 기준입니다. 어떤 업종, 어떤 규모의 사업장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몇 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지 이 법적 기준을 암기해야 하고요. 선임 기준. 둘째, 각 관리자의 직무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뭔지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직무 구분.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막 섞어놓고 틀린 내용을 고르라는 식의 문제가 대표적이에요. 아, 그거 정말 헷갈리겠는데요. 네. 셋째, 각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특히 관리감독자의 경우 해당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 방지 의무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선임 기준, 직무 내용, 권한과 책임. 이 세 가지를 각 관리자별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특히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 직무 성능 문제는 진짜 실수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급, 21문항 키워드도 출제 빈도가 높은데 이 부분은 내용이 꽤 복잡하지 않나요? 네, 도급 관련 법령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산업 현장, 특히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여러 업체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아, 중요성 때문에. 핵심은 도급인,
그러니까 원청의 책임 강화입니다. 원청 책임 강화? 네, 도급인은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 수급인, 즉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거든요. 하청 근로자까지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예를 들면 22개 위험 장소 같은 거요. 그리고 도급인이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사항들, 뭐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운영이라든지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정보 제공 같은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된 판례나 유권 해석 같은 것도 연계해서 이해해두면 좋고요. 판례까지요? 네, 최근 법 개정으로 도급인의 책임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청의 책임 범위와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학습해야겠군요. 확실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남은 키워드들도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 안전인증 13문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인증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또 방호장치, 보호구 같은 것들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네. 크게 안전인증 대상과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군요. 네, 예를 들어 프레스나 크레인 같은 건 안전인증 대상이고 연사기나 컨베이어 같은 건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이죠. 아, 품목 구분이 중요하겠네요. 네, 이 대상 품목들을 암기하고 각 제도의 절차, 뭐 심사 종료나 인증 표시 같은 거요. 그리고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절차랑 제재까지? 그리고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받은 제품이라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 기구가 있는데 이 검사 주기와 내용도 함께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도 같이 봐야 하는군요. 위험기계 기구 리스트와 인증신고 절차를 구분해서 외우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조치 15문항은 실제 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사업주가 특정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예방 조치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프레스 작업 시 방호장치 설치 의무라든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난간 설치 기준, 밀폐 공간 작업 시의 환기 및 감시인 받치 의무, 지게차 운행 시의 안전수칙 등등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들이에요. 정말 현장과 밀접하네요. 네, 워낙 범위가 넓긴 하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자주 출제되는 위험 요인, 뭐 추락, 충돌, 감전, 질식 이런 것들과 관련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법적 기준 수치나 필수 조치 사항 등을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나오는 위험 요인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산업 현장에 다양한 위험 상황별로 필요한 안전 조치들을 묶어서 공부해야겠군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산업재해 17문항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좀 초점을 맞추겠네요. 네, 맞습니다. 산업재해, 키워드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법적 절차요. 우선 산업재해의 정의, 특히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일, 즉 재해 발생 사실의 기록 및 보존 의무,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 이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의무 등이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보고 의무, 기록 의무 같은 것들? 네,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요. 사고 예방만큼이나 사후 처리 절차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 규정 11문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사업장 내무 규정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내부 규정입니다. 100명 이상 사업장. 네, 법에서는 이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보건관리조직, 교육,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등등요. 따라서 이 필수 포함 사항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포함사항 암기? 또한 이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뭐 심의, 의결, 기구라든지 근로자 대표 동의 같은 거요. 그리고 작성된 규정을 근로자에게 어떻게 알리고 지키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까지요? 네, 사업장 자율관리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죠. 와, 9가지 키워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과 학습 포인트를 짚어주시니까 정말 방대했던 법령 공부의 갈피가 좀 잡히는 느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산업안전 지도사 1차 시험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과목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난 11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도출된 9가지 핵심 키워드 중심의 학습법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 키워드가 교육, 지도사, 작업환경 진단 질병, 도급,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 인증, 유해 위험 방지 조치, 산업재해 관리자였죠. 맞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모든 법조항을 다 보려고 하기보다는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9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는 거였고요. 그렇죠. 특히 작업환경 진단 질병처럼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이나 교육, 도급, 관리자처럼 꾸준히 많이 나오는 영역 각 21문항, 여기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합격 기준인 60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접근법이 단순히 찍기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11년이라는 장기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험의 핵심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학습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론에 가깝습니다. 과학적인 방법론. 네, 제한된 시간 안에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수험생에게는 매우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분석 자료가 자격증 준비를 하고 계신 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방대한 법령 앞에서 길을 잃지 말고 데이터가 알려주는 중요한 길목, 즉 9가지 핵심 키워드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라, 이거네요. 네, 맞아요. 마치 망망대해에서 등대의 불빛을 따라가듯이 이 키워드들이 합격을 향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비유십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기출문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아, 기출 중심 학습? 네, 법조항 텍스트를 단순히 눈으로 읽고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법조항이라도 시험에서는 다양한 상황과 형태로 응용되어서 질문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응용이 중요하죠.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법조항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떤 부분을 함정으로 파는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네. 이것이 단순 지식 암기를 넘어선 실질적인 합격 역량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론과 실제 문제풀이의 연결, 그게 합격의 관건이겠군요. 자, 오늘 산업안전보건법령 학습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자격증 준비를 하고 계신 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9가지 핵심 키워드, 교육, 관리자, 작업환경 진단, 도급 등등, 이게 시험 합격을 위한 중요한 열쇠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키워드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이루는지 그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 키워드 간의 연결성. 좋은 관점이네요. 예를 들어서 도급사업장에서 유해 위험 방지 조치가 미흡해서 유해 위험 방지 조치 키워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 키워드, 원정 관리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관리자, 도급 키워드,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교육 키워드, 또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적절했는지 안전보건 관리 규정 키워드 등을 통합적으로 사고해보는 거죠. 그렇죠. 실제 현장에서는 다 엮여 있으니까요. 네, 이런 입체적인 이해는 단순히 시험 합격을 넘어서 앞으로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활동하실 때 더욱 깊이 있는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